오늘도 호텔 로비는 황금빛 샹들리에 아래에서 숨 가쁘게 돌아갔다. 나는 프런트 데스크 뒤에 서서 투숙객들의 얼굴을 하나씩 확인했다. 5년차 호텔리어로 일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눈빛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비싼 정장을 입고도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박한 차림에도 따뜻한 미소를 건네는 사람이 있었다. 나는 후자를 더 존중했다. 오후 3시 로비 문이 열렸다. 낡은 회색 외투를 입은 노인이 천천히 들어왔다. 머리는 부스스했고 구두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순간 주변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옆 데스크 직원이 코웃음을 쳤고 로비 소파에 앉아있던 손님 하나가 눈살을 찌푸렸다. 나는 그런 시선들을 무시하고 노인에게 다가갔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 목소리는 평소처럼 침착했다. 노인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방 하나 구할 수 있을까요? 하루만 묵으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품격이 담겨 있었다. 마치 오랜 세월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예약은 하셨습니까? 나는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며 물었다. 아니요, 예약은 안 했습니다. 급하게 들르게 되어서요. 노인이 주머니를 뒤적이자 낡은 지갑이 나왔다. 그 안에는 카드도 현금도 별로 보이지 않았다. 뒤에서 선임 직원이 낮게 속삭였다. 김현우 씨, 저런 손님은 그냥 정중히 돌려보내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우리만 곤란해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신분증만 있으시면 됩니다. 결제는 체크아웃 때 하셔도 됩니다. 노인은 놀란 듯 나를 바라봤다. 이런 차림인데도 괜찮습니까? 그가 웃으며 물었다. 저희는 손님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호텔은 모든 고객님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 말에 노인의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좋은 마음을 가진 청년이군요.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노인이 물었다. 김현우입니다. 나는 정중히 답했다. 현우라 현명하고 우직하다는 뜻이겠군요. 이름값 하는 젊은이 같습니다. 그는 천천히 로비를 둘러보며 말했다. 그의 시선은 마치 호텔 내부 공간의 모든 세부 사항을 파악하는 듯했다. 건축 구조, 직원 배치, 심지어 카메라 위치까지. 객실 배정을 마치고 키를 건네는 순간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환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이 만남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것을. 저녁 무렵 룸서비스 팀에서 문제가 생겼다. 노인이 저녁 식사를 주문했는데 주방장이 거절했다는 것이다. 저런 손님한테까지 서비스할 필요 있습니까? 우리 호텔 이미지에 안 맞아요. 주방장의 말에 나는 즉시 반박했다. 손님은 손님입니다. 외모로 차별하는 건 우리 호텔 규정에 어긋납니다. 결국 나는 내 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했다. 노인은 룸서비스가 도착하자 나를 불러냈다. 자네가 비용을 낸 거죠?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아닙니다. 호텔 정책입니다. 나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는 듯 했다. 거짓말은 서투르시군요. 하지만 그 마음은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 총지배인이었다. 김현우 씨, 내일 오전 10시에 VIP 스위트룸으로 오세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긴장되어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면 알게 될 겁니다. 정장 차림으로 오세요. 전화가 끊겼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나는 그저 업무상 미팅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스위트룸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십시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내 눈이 커졌다. 어제 그 낡은 외투의 노인이 고급 정장을 입고 창가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내 여자친구 수진이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다. 현우 오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개할게요. 우리 아버지세요.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그는 나를 시험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몰랐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나는 VIP 스위트룸 한가운데 서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수진의 아버지, 아니 정확히는 이 호텔 본사를 소유한 김태준 회장이 나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놀랐습니까? 그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많이 놀랐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시선은 피하지 않았다. 어제 당신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노인에게도 차별 없이 대했고 심지어 자기 돈으로 식사까지 제공했죠. 회장이 말을 이었다. 사실 저는 매년 이런 테스트를 합니다. 우리 호텔 직원들이 진정한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당신은 합격했습니다. 수진이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오빠. 아버지가 이런 테스트를 하신다는 걸 알았다면 미리 말했을 텐데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괜찮아. 나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내 마음 한편에는 묘한 불편함이 자리 잡았다.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이 썩 유쾌하지 않았던 것이다. 회장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현욱은 앉아요. 이야기 나눌 게 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사실 이번 테스트는 단순한 직원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내 딸의 애인이란 걸 알고 있었고, 당신이 정말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의 말에 나는 움찔했다. 회장님, 그렇다면 저를 믿지 못하셨다는 건가요? 내 목소리에 약간의 날이 섰다. 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창밖을 바라봤다. 믿음이란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특히 내 딸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면요. 하지만 당신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배려, 규칙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태도, 그게 바로 내가 원했던 모습입니다. 수진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 현우 오빠를 믿어주시는 거죠?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다. 하지만 현우 군에게 한 가지 제안이 있어. 그가 서류 봉투를 꺼내 내게 건넸다. 이 호텔의 부지배인 자리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더 큰 무대에서 펼쳐보세요. 나는 서류를 받아들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기쁨과 동시에 의구심이 들었다. 이게 정말 내 능력을 인정받은 건가, 아니면 사위 자격으로 주어진 특혜인가. 하지만 나는 감사의 말을 전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며칠 후 부지배인으로 승진한 나는 호텔 운영의 핵심 부서를 관리하게 되었다. 동료들의 시선은 복잡했다. 어떤 이는 축하해줬고 어떤 이는 질투 어린 눈빛을 보냈다. 특히 기존 부지배인이었던 박 부장은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냈다. 빽이 좋으시네요. 하룻밤 사이에 출세하시다니. 그의 비꼬는 말에 나는 침착하게 답했다. 실력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호텔 금고에서 현금 일부가 사라진 것이다. 회계팀이 비상이 걸렸고 보안팀이 조사에 들어갔다. CCTV를 확인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금고실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사람은 바로 나였다.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서류 확인차 잠깐 들어갔을 뿐입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해명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CCTV에는 내가 금고를 여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그 직후 현금이 사라졌다. 회장이 직접 나를 불렀다. 현우 씨, 설명해봐.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회장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것 같습니다. 내 목소리는 간절했다. 회장은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일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 업무에서 배제하고 집에서 대기하세요.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수진이 울면서 매달렸지만 나는 그저 고개를 떨구고 회의실을 나왔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아파트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걸까? 문득 박 부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내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김현우 씨, 진실을 알고 싶으면 내일 밤 12시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오십시오. 전화는 끊겼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이게 함정일까? 아니면 진짜 도움의 손길일까? 하지만 나는 결심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몰랐다. 이 모든 것이 훨씬 더 큰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다음 날 밤 11시 50분 나는 호텔 지하 주차장 입구에 서 있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어두운 통로는 마치 미로 같았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손바닥에 땀이 났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하지만 나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라면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12시 정각,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후드를 쓴 사람이 천천히 다가왔다. 김현우 씨 맞습니까? 목소리는 변조되어 있었다. 네, 저입니다. 당신은 누구죠? 나는 경계하며 물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무고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USB 하나를 내밀었다. 이게 뭡니까? 나는 USB를 받아들었다. 진짜 범인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이 일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사라졌다. 나는 USB를 꽉 쥐고 서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누구를 믿어야 하나? 다음 날 아침 나는 수진을 만났다. 이것 좀 봐. 나는 USB를 건넸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는
호텔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금고실을 나간 직후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 사람은 바로 박 부장이었다. 이게 증거야. 수진이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잠깐, 이 영상 시간이 조작된 것 같아. 나는 데이터를 확인했다. 과연 영상은 편집된 흔적이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박 부장을 범인으로 만들려는 것 같아. 내 말에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이건 또 다른 함정이란 거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우리를 조종하고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은 아마도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회장이었다. 수진아, 당장 아버지 사무실로 와. 현우 군도 데려와. 목소리가 다급했다. 회장 사무실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다. 박 부장이 이미 와 있었고 그의 옆에는 호텔 총지배인까지 앉아 있었다. 앉으십시오. 회장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회장이 리모컨을 누르자 대형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것은 내가 본 것과는 다른 완전한 버전의 CCTV였다. 영상 속에서 금고실에 들어간 사람은 박 부장도 나도 아니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총지배인이었다. 이게 무슨 총지배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설명하시죠.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총지배인은 한참을 입을 벙긋거리다가 결국 고개를 떨어뜨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횡령했습니다. 그리고 김현우 씨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습니다. 그의 자백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내가 분노를 참으며 물었다. 부러웠습니다. 총지배인이 쓴웃음을 지었다. 하룻밤 사이에 부지배인이 된 당신이. 저는 10년을 일했지만 여전히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누명을 씌워서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의 고백에 나는 말을 잃었다. 인간의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구나. 회장이 총지배인을 향해 말했다. 당신은 해고입니다. 그리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겁니다. 총지배인이 끌려나간 후 회장이 나를 바라봤다. 현우 군, 미안하네. 당신을 의심해서.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아닙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을. 하지만 그날 저녁 수진이 내게 이상한 말을 했다. 현우 오빠, 사실 아버지가 이 모든 걸 알고 계셨어. 나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뜻이야?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총지배인의 횡령을 이미 몇 달 전부터 알고 계셨대. 그리고 일부러 기다렸대. 왜? 내 목소리가 떨렸다. 오빠를 시험하기 위해서. 수진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나를 시험? 무고한 누명까지 씌우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니야. 아버지는 오빠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으셨어.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울 거라고.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회장은 단순히 나를 시험한 게 아니라 나의 본질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과연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하지만 이 방법이 정당한 것일까? 나는 복잡한 심정으로 창밖을 바라봤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 현우 군, 축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입니다. 전화가 끊기기 전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음은 당신의 도덕성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이 시험받을 겁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다. 이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니. 그리고 나는 몰랐다. 진짜 반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며칠 후 회장이 나를 개인 서재로 불렀다. 고풍스러운 책장과 가죽 소파가 있는 공간은 마치 비밀스러운 회의실 같았다. 현우 군 앉아요. 회장이 위스키 2잔을 따르며 말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회장님, 지난번 전화 통화에서 하신 말씀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회장이 위스키 잔을 내게 건네며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당신의 충성심을 시험하려 합니다. 그가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 호텔 체인을 더 확장하려면 새로운 투자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접촉한 투자자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나는 긴장한 채 그의 말을 기다렸다. 그 조건은 호텔 내부 정보를 빼돌리는 겁니다. 경쟁사의 전략, 우리의 약점, 직원들의 신상 정보까지. 회장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물론 저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투자자가 당신에게 직접 접근할 겁니다. 큰 돈을 제시하면서.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저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장이 미소 지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알고 싶어서입니다. 미리 경고를 받고도 유혹에 넘어갈지 아니면 원칙을 지킬지. 나는 잠시 고민하는 척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드리죠. 하지만 이 대화는 비밀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내 머릿속은 복잡했다. 회장의 경고대로 유혹이 찾아왔다. 10억 원이라는 돈은 분명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받는 순간 나는 배신자가 되는 것이었다. 수진을 배신하고 회장을 배신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회장에게 보고하기로. 하지만 사무실 문을 열려는 순간 안에서 들리는 대화에 나는 얼어붙었다. 회장님, 김현우가 정말 거절할까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물론입니다. 그 친구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만약 받아들인다면요? 그럼 즉시 해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겁니다. 나는 문 앞에서 숨을 죽였다. 이 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회장은 나를 믿는다고 했지만 동시에 함정을 파놓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목소리는 분명 아까 레스토랑에서 만난 투자자였다.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 모든 게 연극이었던 것이다. 나는 조용히 복도를 빠져나와 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아, 지금 만날 수 있어?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중요한 일이야. 나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카페에서 만난 수진에게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놨다. 투자자의 제안, 회장의 경고, 그리고
우연히 들은 대화까지. 수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아버지가 그랬단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수진아.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진이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현우 오빠, 사실 나도 고백할 게 있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 모든 게 아버지의 계획인 건 맞아. 하지만 나도 동의했어. 내 손에서 힘이 빠졌다. 무슨 소리야? 수진이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오빠가 정말 우리 가족이 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셨어. 그리고 나도 확신이 필요했어.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사랑하는 여자마저 나를 시험하고 있었다니. 그럼 우리 사이도 가짜였던 거야? 내 목소리는 쓰라렸다. 아니야. 수진이 소리쳤다. 내 사랑은 진짜야. 하지만 아버지의 재산, 우리 가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잖아. 나도 확인이 필요했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았어. 그럼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내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오빠 어디가? 수진이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뿌리쳤다. 시험이라며. 그럼 제대로 보여줄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나는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다. 그날 밤 나는 결정을 내렸다. 투자자에게 연락해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났다. 내일 첫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그럼 계약금 3억 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아니, 새로운 시작인지도 모른다. 다음 날 나는 호텔 기밀 자료를 USB에 담았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하지만 나를 시험한 그들에게 나도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었다. 배신의 대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뢰를 저버린 자들이 무엇을 잃는지. 투자자와 만나기로 한 장소로 향하던 중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내가 받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현우 씨, 저 기억하십니까? 지난번 USB를 준 사람입니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당신은 누구죠? 그가 조용히 웃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실수하려 한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죠? 내가 물었다. 회장은 당신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보호하려는 겁니다. 그의 말에 나는 혼란스러워졌다. 무슨 뜻입니까? 그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 투자자는 진짜 범죄 조직의 일원입니다. 호텔 정보를 이용해 돈 세탁과 불법 거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그 사실을 알고 경찰과 협력 중입니다.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럼 회장님은 당신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경고했던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오해했죠. 그의 말에 나는 주저앉을 것 같았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십시오. 그 자료를 넘기는 순간 당신은 공범이 됩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USB를 꺼내 바라봤다. 손이 떨렸다. 나는 완전히 잘못 생각했던 것이다. 회장은 나를 시험한 게 아니라 보호하려 했고, 수지는 걱정해서 진실을 말한 것이었다. 그런데 나는 분노에 눈이 멀어 최악의 선택을 하려 했다. 나는 즉시 방향을 틀어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회장이 이미 와 있었다. 현우군. 그가 안도의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오해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회장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돌아온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경찰에 증거를 제출했다. 며칠 후 투자자로 위장한 범죄자들이 체포되었다. 그리고 나는 비로소 진실을 깨달았다. 회장의 시험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게 아니라 위험으로부터 지키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그날 지하 주차장에서 나를 도운 사람은 누구였을까? 사건이 마무리된 후 일주일이 지났다. 호텔은 평화를 되찾았고 나는 다시 부지배인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무언가 석연치 않은 감정이 남아 있었다. 회장은 나를 보호하려 했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의심하고 상처받았다. 신뢰란 한번 깨지면 다시 쌓기 어려운 법이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나를 호텔 옥상 정원으로 불렀다. 오빠 할 얘기가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진지했다.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무슨 얘기야? 내가 먼저 물었다. 수진이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오빠, 사실 아버지의 시험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어.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오빠를 시험한 게 아니라 나를 시험한 거였어. 그녀의 말에 나는 어리둥절했다. 무슨 뜻이야? 아버지는 내가 진정으로 오빠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셨어. 오빠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려고.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일부러 나한테 오빠를 의심하게 만들었고 시험에 동의하게 했어. 만약 내가 오빠를 버렸다면 아버지는 우리 결혼을 반대하셨을 거야. 나는 말을 잃었다. 이 모든 것이 회장의 계획이었다니. 나뿐만 아니라 수진까지 시험한 것이었다. 그럼 넌 그걸 알고 있었어? 내가 물었다.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며칠 전에야 아버지한테 들었어. 그리고 깨달았어. 아버지는 우리 둘 다 진짜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나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분노해야 할까, 이해해야 할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서는 회장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부모는 무엇이든 하는 법이니까. 오빠 화났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복잡해.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회장이 서 있었다. 방해해서 미안하네. 그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현우군, 앉아서 얘기 좀 하세. 나는 자리를 권했고 회장이 옆에 앉았다. 자네에게 사과하고 싶네. 너무 많은 시험을 준 것 같아. 아닙니다, 회장님. 이해합니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자네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의심했어. 그게 잘못이었지.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났다. 사람을 시험으로 평가하려는 것 자체가 오만이었어. 회장이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내 사직서야. 나와 수진이 동시에 놀라 그를 바라봤다.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황급히 물었다. 나는 이제 은퇴하려 해. 이 호텔 체인을 자네에게 맡기고 싶네. 현우 씨. 회장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에게요? 그건 나는 당황했다.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회장이 미소 지었다. 갑작스럽지 않아. 자네는 이미 충분히 증명했어. 도덕성, 충성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까지. 그가 수진의 손을 잡고 내 손에 포겠다. 이 아이를 부탁하네. 그리고 이 호텔도.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갸웃했다. 조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앞으로는 시험 없이 서로를 믿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해도 그저 진심으로 대하는 거죠. 회장이 한참 나를 바라보더니 크게 웃었다. 그래, 좋네. 그게 진짜 신뢰지. 그날 밤 우리는 셋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오해들, 상처들,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까지. 서서히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다. 며칠 후 나는 호텔 로비를 걷다가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바로 지하 주차장에서 USB를 건넨 그 사람이었다. 이번에는 후드를 쓰지 않아 얼굴이 보였다. 놀랍게도 그는 회장의 오랜 비서였다. 당신이었군요. 내가 다가가 말했다. 그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였습니다. 회장님 지시로 움직였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손을 흔들었다. 아닙니다. 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김현우 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은 완벽하지 않은 분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사람을 아끼는 분이죠. 시험이라는 방식이 서툴렀을 뿐,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해해요. 비서가 마지막으로 미소 지으며 떠났다. 그날 저녁 수진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가 물었다. 오빠, 후회 안 해? 이 모든 일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후회는 안 해. 힘들었지만 배운 게 많아.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소중한지. 수진이 내 팔을 꼭 안았다. 나도 배웠어. 진짜 사랑은 시험을 견뎌내는 게 아니라 함께 극복하는 거라는 걸.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앞으로도 시련이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서로를 믿고 의지한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인생의 진짜 시험은 타인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는 것을. 나는 지금 진심으로 살고 있는가? 3개월이 흘렀다. 나는 회장직을 정식으로 승계받았고 수진과의 결혼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호텔 경영은 순조로웠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아졌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인생이란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반전이 있는 법이다. 결혼식 일주일 전 나는 회장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상자에는 비밀이라고 적혀 있었다. 호기심이 생겼지만 사적인 물건이라 열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서랍 안에 내용물이 쏟아졌다. 거기에는 오래된 사진과 편지들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회장과 한 여인이 있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그녀는 바로 내 어머니였다. 이게 뭐야? 손이 떨렸다. 편지를 펼쳐보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편지는 30년 전에 쓰인 것이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회장과 내 어머니는 젊은 시절 연인 관계였고 어머니는 임신까지 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고 어머니는 홀로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다. 그 아이가 바로 나였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태준아, 미안해. 우리 아이는 내가 책임지고 키울게.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회장이 내 친아버지라니. 그럼 수지는 내 이복 동생이 아닌가? 우리의 결혼은 근친혼이 되는 건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회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황급히 회장을 찾아갔다. 그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회장님, 이게 무엇입니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과 편지를 내밀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언젠가는 말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정말입니까? 제가 회장님의 아들입니까? 내 목소리는 떨렸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자네는 내 아들이야. 하지만 자네 어머니와 나는 헤어졌고 나는 다른 여자와 결혼했어. 수진이 어머니와. 나는 무너져 내렸다. 그럼 수진이랑 저는 기다려보게.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다. 수진이는 내 친딸이 아니야. 나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수진이 어머니는 재혼이었어. 수진이는 전 남편의 딸이지. 내가 수진이를 입양한 거야. 순간 안도감과 혼란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럼 우리는 혈연 관계가 아니야.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자네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어. 그래서 이 모든 시험을 한 거야.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요? 왜 숨기셨습니까?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 어머니가 원했어. 자네가 내 재산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하길 바랐거든. 그래서 나는 멀리서 지켜봤어. 자네가 호텔에 입사했을 때도 수진이를 만났을 때도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럼 시험들도 내가 물었다. 그래, 모두 자네가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어. 내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 자네 어머니와의 약속이었으니까. 회장이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미안하다, 현우야. 내가 아버지 노릇 제대로 못했어.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슬픔, 안도, 그리고 묘한 감동까지.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물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계시지. 그리고 자네가 수진이와 결혼하는 것도 찬성하셨어. 혈연이 아니니까 문제 없다고. 그날 밤 나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는 어머니는 내가 오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현우야, 무슨 일이니? 어머니, 물어볼 게 있어요. 나는 사진을 꺼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걸 어디서 회장님 서재에서 찾았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니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현우야. 하지만 너를 위한 거였어.
내가 재벌 아들이라는 꼬리표 없이 당당하게 살길 바랐거든.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태준 씨와 나는 진짜 사랑했어. 하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지. 그래서 헤어졌고 나는 너를 혼자 키우기로 했어. 왜 다시 만나지 않으셨어요? 내가 물었다. 태준 씨는 이미 결혼했고 나도 내 인생이 있었어. 하지만 그 사람은 멀리서 우리를 도와줬어. 내 학비, 생활비 모두 그 사람이 익명으로 보낸 거야. 어머니의 고백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회장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조용히 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현우야.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수진이는 좋은 아이야. 너희 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녀의 말에 나는 비로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어머니. 이제 이해했어요. 결혼식 당일 나는 턱시도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회장이 들어와 나란히 섰다. 준비됐나? 그가 물었다. 네, 아버지. 내가 처음으로 그렇게 부르자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다. 고맙다, 아들아.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되길 바란다. 식장으로 가는 복도에서 회장이 멈춰섰다. 현우야, 사실 하나만 더 말해야겠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뭔데요?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다. 수진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 자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 나는 깜짝 놀랐다.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회장의 대답에 나는 숨이 멎었다. 수진이는 자네가 호텔에 입사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말했거든. 하지만 수진이는 그래도 자네를 사랑한다고 했어. 혈연이 아니니 상관없다고. 그 말에 나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수진은 모든 걸 알고도 나를 선택한 것이었다. 그럼 이 모든 시험들도, 그래, 수진이도 함께 계획한 거야. 회장이 미소 지었다. 그 아이는 자네가 진실을 알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했어. 그래서 단계적으로 진실을 밝히기로 한 거지. 나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감동적이었다. 수지는 나를 그만큼 깊이 이해하고 싶었던 것이다. 식장 문이 열렸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가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내 옆에 선 수진이 작게 속삭였다. 오빠, 모든 걸 알게 돼서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의 시작이었으면 좋겠어. 비밀 없이 진심만으로.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야. 주례 선생님이 말했다. 두 분은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이 두 분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시험과 시련을 겪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과정이었다. 신랑 김현우 씨, 신부 김수진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내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신부 김수진 씨, 신랑 김현우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수진의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다.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 모든 시험의 의미를. 회장은 나를 시험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피로 연장에서 회장이 건배사를 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의 결혼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객들이 주목했다. 현우 씨는 제 아들입니다. 30년 만에 인정하는 제 아들이죠. 장래가 술렁였다. 하지만 혈연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현우는 제 아들이기 전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제 친딸은 아니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는 딸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두 사람이 만난 건 운명이었고 함께하기로 한 건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하고 축하합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어머니가 울먹이며 다가와 나를 껴안았다. 현우야, 행복해라.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걱정 마세요, 어머니. 행복할게요. 나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그리고 회장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나는 호텔 로비를 마지막으로 한 바퀴 돌았다. 이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낡은 외투에 놓인 금고 사건, 투자자 함정, 그리고 마지막 반전까지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오빠 뭐해? 수진이 다가왔다.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네. 수진이 내 팔을 꼈다. 그래도 후회 안 해. 이 모든 게 우리를 만든 거잖아.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나도 후회 안 해. 오히려 감사해. 뭐가? 모든 시험에. 그게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강해질 수 없었을 테니까. 수진이 내 입술에 가볍게 키스했다. 멋진 말이네. 역시 우리 회장님. 그녀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아직 회장 아니야. 인수인계 받으려면 6개월은 더 걸려. 그래도 내 마음속에선 벌써 회장이야.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마지막 문자를 확인했다. 회장이 보낸 메시지였다. 현우야, 너는 시험을 통과한 게 아니라 시험을 넘어섰다. 진정한 리더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이다. 너는 그걸 증명했어. 자랑스럽다, 아들아.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침이었다. 수진이 내 어깨에 기대며 잠들었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시험 없이 살자. 그저 진심으로, 사랑으로. 하지만 인생이란 늘 예측 불가능한 법이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 남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정중하게 봉투를 건넸다. 김현우 회장님, 이걸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누구한테서? 내가 물었다. 그건 봉투 안에 적혀 있습니다. 봉투를 열자 편지가 들어 있었다. 현우에게 축하한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다. 호텔 경영은 생각보다 어렵다. 특히 이사회에서 너를 반대할 때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준비하거라. 그리고 기억해라. 진정한 리더는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을 만드는 사람이다. 나는 편지를 접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회장은 마지막까지 나를 가르치고 있었다. 수진이 편지를 보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 아버지 정말 끝까지 가르치시네. 그러게. 하지만 이번엔 괜찮아. 나도 이제 준비됐으니까. 비행기에 오르며 나는 뒤돌아봤다. 공항 건물 너머로 도시가 보였다. 저기 어딘가에 우리 호텔이 있고 회장이 있고
어머니가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가장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으니까. 바로 나 자신을 믿는 법을. 수진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오빠, 우리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모르지. 하지만 함께라면 뭐든 해낼 수 있어.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천천히 하늘로 떠올랐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다. 나는 지난 몇 개월을 떠올렸다. 낡은 외투의 노인으로 변장한 회장, 금고 사건의 누명, 투자자 함정, 그리고 충격적인 혈연의 진실까지. 모든 것이 시험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배움이었다. 진심은 시험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지켜지는 것이다. 내가 회장에게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그리고 이제는 깨달았다. 회장도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진실을 밝힌 것이다. 수진이 잠에서 깨어나 나를 바라봤다. 오빠 무슨 생각해? 우리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어. 참 드라마틱했지? 수진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근데 알아? 나는 처음부터 오빠가 특별하다는 걸 알았어. 어떻게? 그날 아버지가 노인으로 변장했을 때 말이야. 다른 직원들은 모두 무시했는데 오빠만 진심으로 대했잖아. 그때 알았어. 이 사람은 다르다고. 수진의 눈에 애정이 가득했다. 그래서 난 아버지한테 부탁했어. 오빠를 시험하지 말고 그냥 믿어달라고. 정말? 나는 놀라서 물었다. 응. 근데 아버지는 고집이 세셔서. 그래도 마지막엔 오빠를 완전히 믿게 되셨잖아. 수진이 내 뺨에 키스했다. 우리 함께 행복하자. 시험도 의심도 없이. 약속해. 나는 그녀를 꼭 안았다.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인생은 끝없는 시험의 연속이라는 것을. 중요한 건 그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심으로 맞서는 것이다. 호텔로 돌아온 건 2주 후였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복귀한 첫날, 나는 회장실로 불려갔다. 회장이 서류 뭉치를 건넸다. 이제부터 자네가 이 회사를 이끌어야 해. 준비됐나? 네, 준비됐습니다. 나는 자신 있게 답했다. 좋아. 그럼 첫 과제를 주지. 회장이 미소 지었다.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이 있어. 김민준이라는 친구야. 자네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아이지. 그 친구를 잘 이끌어줘. 시험하지 말고 믿으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날 오후 나는 김민준을 만났다. 20대 초반의 청년이었다. 그의 눈빛에서 열정과 두려움이 동시에 보였다. 민준 씨 환영합니다. 편하게 일하세요. 내 말에 그의 표정이 밝아졌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님은 아직 아니에요. 그냥 현우 형이라고 불러요.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저도 처음엔 여러분처럼 떨렸거든요. 그가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진짜 리더십이구나. 시험이 아니라 신뢰를 주는 것. 그날 저녁 수진과 함께 호텔 옥상에 올라갔다.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다.
오빠, 오늘 어땠어? 수진이 물었다. 좋았어.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게 설레기도 하고. 나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이야기가 기대돼. 나도. 근데 오빠, 응? 이제 시험은 정말 끝난 거지? 수진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나는 웃으며 답했다. 아마도. 하지만 인생 자체가 시험이잖아.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니까. 그럼 우리 함께 이겨내자. 당연하지. 우린 팀이니까.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누군가를 시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믿어주는 사람이 되자. 그게 진짜 리더의 모습이니까. 수진이 내 손을 꼭 쥐었다. 그 온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계속된다. 시험과 도전, 실패와 성공이 반복될 것이다. 중요한 건 그 모든 순간에 진심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다. 호텔 로비를 걸으며 나는 미소 지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되었다. 낡은 외투를 입은 노인, 아니, 내 아버지를 만났던 그날. 그리고 이제 나는 이 호텔의 주인이 되었다. 하지만 권력이나 돈 때문이 아니다. 진심과 사랑 때문이다. 직원들이 지나가며 인사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나는 따뜻하게 답했다. 수고하세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세요. 그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조직 문화다.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움직이는. 밤이 깊어갔다. 나는 회장실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 어린 이야기를.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직도 이래? 응, 마무리하는 중이야. 그녀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오빠,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믿어. 나도 믿어. 우리니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과거의 시련, 현재의 행복, 그리고 미래의 희망까지.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다. 시험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난. 아니, 끝난 게 아니라 새로 시작된 이야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으니까. 진심은 시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증명된다는 것을.